조선일보가 이처럼 중앙일보와 같이 낙곰수 분열에 대한 기사를 연일 지면으로 다루고 오늘 철벽 40%에게 라는 데스크 칼럼까지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낙곰수 지지층이라는, 즉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열되는 지점, 그 지점을 포착해서 어제 저희 뉴스 뜨아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 지면으로 낙곰수 멤버들의 분열을 다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낙곰수 멤버들의 분열을 다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기사 검색에서 주진우 기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전체 매체고요. 3일로 지정해보면 어제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다뤘고 이제 문화일보도 오후에 뒤늦게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도 다뤘고요. 그래서 어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이제 지면으로 금가는 납곰수, 윤석열 편드는 주진우를 김용민이 때렸다,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자로 다시 보시면요, 4일로 보겠습니다. 4일로 보시면 오늘도 역시 중앙일보, 조선일보 썼고요. 매일신문은 핫 키워드로 낙곰수 분열을 다뤘습니다. 뭐 다른 신문들은 사실 그 낙곰수 분열을 주제로 잡은 건 아니었고요. 다른 기사를 쓰면서 주진우 기자를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 또 지면으로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한번 보시죠. 중앙일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4일자 16면 낙곰수 4분, 김용민, 주진우 실명 비판 이라는 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계기로 사이가 멀어진 팟캐스트 낙곰수 멤버들. 이 중 김용민 씨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어제 이제 김용민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주진우 기자 실명을 넣고 질의를 한 내용을 기사로 쓴 겁니다. 주 씨는 최근 추 장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 친문 진영에서 친검 기자란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쓰면서, 이전까지는 주진우 기자를 이제 김용민 씨가 기자 A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제는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라고 쓰면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그동안 주 씨의 행적과 발언을 살펴봤는데 마침내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쓰면서 주 씨가 윤 총장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믿는 지지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어 궁금한 사안이 뭐냐고 하면, 윤 총장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주 씨가 합석을 했다. 그 자리에 주 씨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주 씨가 윤 총장에게 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양 전 연구원에게 반농담조로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씨가 윤 총장한테 충성 맹세를 요구한 게 농담이냐, 이게 뭐 재밌냐, 요렇게 물어본 거고, 또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하면서 이제 주 씨가 저에게 한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 기자는 소통한 바 없다고 말했으나 두 사람의 만남을 입증하는 녹취록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선일보도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도 중앙일보 기사랑 사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낙곰수 분열 심화, 김용민이 주진우는 윤석열 패밀리라며 실명 비판했다라는 건데, 중앙일보가 이제 김용민 씨의 페북 내용을 위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조선일보는 해석을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를 계기로 친문 진영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여권 관계자와 김금식 경남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부분만 중앙일보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보시면 여권 관계자는 작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진보 진영이 떨어져 나갔다. 한 축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윤석열 파동으로 낙곰수마저 갈라지면 또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 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금식 경남대 교수는 낙곰수, 조국 사수대, 친문 친이대끼리 살점이 떨어져라 물어뜯더니 점이 가경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주 씨가 이제 지금 KBS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싸움의 어떤 발단이 이 라디오에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비판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외에는 종합일간지, 주요 종합일간지, 저희 미디어 오늘이 이제 아침마다 바라보는 주요 종합일간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외에는 이 내용을 지면에 실지를 않았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계속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낙곰수 분열을 다룰까? 좀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에 이 해석에도 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아까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친문 진영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더 봐볼 건데요. 오늘 조선일보 논설실장 칼럼, 그러니까 박정훈 칼럼인데요. 제목부터 조금 파격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이 잘한다는 철벽 40%에게 라는 칼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봐보실까요?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40% 내외의 철벽 지지층을 믿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주 리얼미터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37% 정도 나왔죠. 그래서 40%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의 철벽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깨문으로 불리는 극단적 골수 지지층은 대략 수천 명 수준이라고 한다. 나머지 40%의 대부분은 저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지지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문 정권이 촛불혁명의 후계자란 인식, 약자와 서민 편에 서줄 거란 믿음,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노무현 비극의 미안함,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합리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떠나 나름 일리 있는 이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철벽 40%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핵심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철벽 40%만이 문정권을 정신 차리게 할 힘을 갖고 있다. 소수의 대깨문을 제외한 대부분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지지자라고 생각한다. 문정권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불편한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40%가 묻지마 지지를 끝내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이 정권의 무한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감시의 채찍을 들 때다. 아무리 우리 인의를 사랑하더라도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요. 이 40% 안에 대깨문이라는 사람은 수천 명밖에 없고 사실 당신들은 합리적인 지지자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의도라고 할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조선일보가 이처럼 중앙일보와 같이 낙곰수 분열에 대한 기사를 연일 지면으로 다루고 오늘 철벽 40%에게 라는 데스크 칼럼까지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낙곰수 지지층이라는 즉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열되는 지점, 그 지점을 포착해서 기사로 쓴 건 아닐까요?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리고 철벽 40%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제목으로까지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열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조선일보가 이 낙곰수 분열과 이제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분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